첫 번째 총선 의혹의 핵심은 20대와 21대의 사전 득표율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1대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사전 득표율이 10% 높고 통합당의 경우는 사전 득표율이 10% 낮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10에서 13% 높고 통합당은 일방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10에서 13%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낮습니다. 통계적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 개입이나 통계적 관리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번에 부정선거 있다 없다 이걸 디베이트 격렬한 토론의 장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있다는 쪽에 대표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손 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늘 강의 형식으로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참 속아 웃을 일이군요. 사람이 이건 그렇게 큰 프로세스가 요하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못해야 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성질의 일이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지 참 그분들 참 웃음 나오네요. 그림이 나왔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 여기에서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통계학 측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주장이고요. 틀린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지금 누가 당선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당선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쪽에서 만족하다가 보니까 십상금방에서 모조리 수렴이 됐던 것 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거한 거를 가지고서 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저한테 오시라고요. 말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리고 괴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 진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야당 국회의원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당신들? 이걸 가지고 가짜라는 둥, 무슨 괴담이라는 둥. 저는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거 있으면은 이거를 규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짜입니까? 가짜라고 하면 가짜라는 이유를 대세요, 와서. 괴담이요? 어디다 대고 괴담이야? 학자 하루를 갖다가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앞으로 그런 소리 일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 언론들, 여러분들 진짜 뭘 안다고선 무슨 부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까? 말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표를 할 때 보면은 당일 투표 수를 해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 이거를 개봉을 하면서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왜 사전투표를 나중에 개봉했습니까? 난 이게 의문이 갑니다. 왜 나중에 했습니까? 이거.
이거 여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이 한 줄의 명령어 이거 수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63대 뭐 39인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있죠? 이 계산으로 하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와서 그 수치가 그렇게 일정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선 무슨 이러쿵저러쿵 말할 소지가 안 돼요. 전혀.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일정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짜니 괴담이니 이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와서 나하고 1대1 맞짱 토론하고자 하면 환영합니다. 자, 히스토그램 한번 보실까요? 21대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 이 한 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규적으로 했다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왼쪽에 있는 거, 이 포물선 형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나와요. 근데 21대 이번에 보면은 가운데 삐쭉 올라가 있고 양쪽에 하나씩 무언가가 더 있죠. 이것은요, 이 결과는 두 개가 생겼는데 이상하다가 아니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16포를 여기 조작해서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다른 한쪽은 16.2% 이렇게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정확하게 16%를 가져갔다 한다면 2번이 두 사람의 경쟁이었다면 16% 손해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16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5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한쪽이 나오면 당연히 다른 한쪽도 유사한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통계를 못 믿는다는 등 이런 소리는 제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나타난 이 증거들은 뭐냐? 통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들은 뭐냐? 또 나타난 그 수치들은 뭐냐? 그것은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구속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서 일정한 어떤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증명 필요 없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뭐가 과학적이 아닙니까? 그 이상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이상 더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합니다. 프로그램 보여주세요. 두 가지. 전자 개표기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 보여주세요. 거기 무슨 함수를 사용했는지. 가끔 가다가 보면은 거기 자료가 나오네요. 투표한 수보다 한 석, 두 석 이게 더 많은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보니까. 그거요. 여기에서 사용한 함수에 따라서 반올림하고 이런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뭘 역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자꾸만 그 함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수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한 반론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이라 한 장이라도 더 많았다는 것은 함수를 사용한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함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서 전자계산에는 기가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전자 계산 개표기 여기에 프로그램 내놓으십시오. 다음에 여기서 넘어간 데이터 여기에서 몇 장을 갖다가 그쪽으로 2번을 1번으로 하고 3번을 4번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몇 장을 그렇게 해줘야 당선되는지 여기선 모르죠,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가서 확실하게 구속 조건을 줘서
저 퍼센테이지를 내 가지고서 180석이면 180석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180석이라는 얘기 하루 이틀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네요. 여기서 180석이란 목적치를 입력을 시켰네요. 보니까. 그래 놓고선 거길 향해서 가도록 계산시켰으면 이 근방이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이 프로그램, 메인 컴퓨터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내놓으세요. 이 두 가지 내놓으세요. 아무리 투표용지를 바꿔치고 발표된 숫자와 맞춰놨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상에서 이 조항들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이거 인위적인 손을 댔다라고 부정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보존 신청을 요청할 사안이 있다면은 이거 두 개가 같았다 하더라도 끝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놓으라, 이게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야 할 이 명령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부정이에요. 그건 재현시켜 보면 알거든요. 프로그램. 세 번째는 데이터가 문제인데 이거 다 맞춰놔 버리면 데이터 퍼라 이거 같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천만의 얘기죠. 로그 데이터라는 거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예요. 메인 컴퓨터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근데 법적인 투쟁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전자개표기에 프로그램 내놓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전자개표기하고 중앙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둘 다 지금 보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요거 내놔. 그래갖고 여기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거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모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싸워봤자 이길 승산이 없다. 이 부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휘두르는 거죠. 다 배째봐. 뭔가 권력 현상이죠. 네. 그럼 지금 만일에 결사적으로 덤벼갈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당사자들 낙선한 아닙니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지 않는 한은 이거는 싸워봤자 박주신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러고 대답하면 끝이야. 이게 말이에요 정말? 이게 대답입니까? 아버지로서? 이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거짓이든 선전선동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군의 권력자들의 우리 시민사회 또는 양심 있는 사람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은 공학자시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MPK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이사장이기도 하시거든요. 저는 지식인으로서 이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과학을 이기는 이 엄청난 정치 현상, 권력 현상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저항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뭐 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 딱 한 가지예요. 당사자인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크게 이제 호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 단체들끼리 뭐 하는 거는 힘이 없어, 첫째. 힘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 단체에서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 걸 갖다가 제보를 인포메이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안 움직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